현재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XRP는 아직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다시 8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오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전 고점을 향해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XRP 역시 1.38에서 1.39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아직 강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연준은 2025년 12월 1일 양적 긴축, 즉 QT를 종료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돈을 계속 빨아들이던 흐름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QT 종료가 곧바로 시장에 돈을 대규모로 푸는 QE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연준이 수도꼭지를 더 조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물을 칼칼 틀어주는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먼저 반응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확실한 자금 유입이 부족합니다. 특히 XRP 같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되고 시장 전체 유동성이 더 좋아져야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캐시우드의 발언도 현재 시점에 맞게 봐야 합니다. 원문에서는 캐시우드가 12월을 시장의 전환점을 봤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렸고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에는 추가 인하가 아니라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12월이면 모든 것이 폭발한다가 아니라 12월부터 유동성 압박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시장이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부분이 XRP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XRP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리플 자체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크게 내려와 있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도 아직 3조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전체에 강한 자금이 들어오는 장이 아직 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XRP를 따로 봐야 할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ETF와 기관 자금입니다. 리플 측은 2026년 4월 자료에서 미국 현물 XRP ETF들이 첫 달 동안 순유출 없이 움직였고 2025년 12월 16일까지 누적 유입이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초 기준으로는 누적 유입이 15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볼 때는 단기 가격과 장기 구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XRP는 아직 강한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시장의 관심을 받으려면 먼저 단기 저항을 돌파하고 더 높은 저점과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곧 폭발한다고 단정할 구간이 아니라 강세 구조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반면 장기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XRP ETF, 기간 보관, 리플의 결제 인프라, 토큰화 시장과의 연결성은 계속 봐야 할 재료입니다. 단기 가격이 답답하다고 해서 이 구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바로 가격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관 자금은 천천히 들어옵니다. ETF 자금도 하루아침에 가격을 2배, 3배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XRP처럼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자산은 더더욱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는 지루한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옆으로 움직이고 투자자들은 지치고 댓글에는 리플은 끝났다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이 조용히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작정 낙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극단적 공포도 아니고 모두가 탐욕에 빠진 과열장도 아닙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진 저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이미 강한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차트와 유동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위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다시 위로 방향을 잡는다면 알트코인 시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밀리면 XRP도 독립적으로 강하게 버티기 어렵습니다. XRP만 보고 판단하면 답답하지만 시장 전체를 보면 그림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QT는 종료됐습니다. 금리는 2025년 말보다 낮아졌지만 2026년 4월에는 다시 동결됐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주식시장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XRP 역시 ETF와 기관서사는 살아있지만 가격은 아직 그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XRP가 지금 당장 폭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폭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기다림과 확인이 동시에 필요한 구간입니다. 리플 투자자라면 지금 봐야 할 것은 호재 뉴스 하나가 아닙니다. 가격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 봐야 합니다. XRP가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이전 고점을 하나씩 회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XRP는 실망의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실망의 구간은 항상 위험하기만 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흥분할 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지쳐있을 때 가격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리플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계속되는지, ETF 자금이 유지되는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XRP는 아직 끝난 자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매수 버튼을 누를 구간도 아닙니다. ETF와 기관서사는 살아있고 연준의 긴축 압박도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다시 강세 구조로 돌아서는지는 결국 차트가 확인해줘야 합니다. 결국 리플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뉴스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돈을 넣기 시작하는 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XRP는 다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뒤늦게 이유를 찾을 때 이미 준비한 사람들은 그 흐름을 먼저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리플 XRP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흐름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